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QQQ랑 FNG만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3월부터 해서 이러한 2년 넘는 거의 상승장을 겪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때 원칙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원칙을 부르짖어도 다 먹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10% 비중 늘린다. 뭐 아니면 하루에 100주씩 산다. 아니면 월급 나오면 그냥 다 미국 주식 산다. 뭐 아니면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전액을 때려 넣는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도 이때는 다 먹히던 장입니다. 특히나 이런 추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보지 않는 사람도 그런 원칙들이 다 먹히던 장이었어요. 왜냐? 추세가 운 좋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올해 1월부터 이런 추세가 무너졌죠. 그렇죠? 상승의 추세가 정확히 이때 무너졌습니다. 이때부터. 자, 근데 이때 이런 원칙들을 한 2년 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켜오시던 많은 투자자들, 이러한 하락 추세는 대응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부르짖던 원칙, 기분 좋으면 사고, 매일 사고, 월급 들어오면 다 사고, 이 원칙을 이 하락 추세에서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는 것에 대한 대응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오던 관성처럼 부르짖던 그런 원칙들을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손실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TQQQ 기준으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가 빠졌죠. 그렇죠? 뭐 최근에 반등이 나와서 10% 정도, 9% 정도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고점 기준으로는 50% 반토막이 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새로운 원칙을 정립하는 기회는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손해를 통해서 새로운 대응 방법과 원칙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왜 손해를 봤지? 괴롭다 보니까 이 괴로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것저것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하락장에 대한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사실 수업료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하던 원칙을 이때에도 그냥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똑같이 그냥 사자라는 단어만 있다면 사실은 이 수업료를 그냥 버린 거예요. 수업료로 지불한 게 없는 겁니다. 얻은 게 없는 거죠. 그냥 돈만 잃은 거예요. 왜냐? 이때 원칙을 만들어 놔야 다시 이런 장이 왔을 때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때 투자할 때 이때부터 투자를 계속 비중을 늘린 분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기회를 잡았냐? 뭐 이때부터 기회를 잡았어요. 뭐 지금 뭐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이때까지도 하락장 얘기하시던 분들 정말 많았어요. 이때부터 주워 담아라. 코스피 뚫고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쵸? 어쨌든 그 둘의 차이는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됐겠죠. 근데 최소한 이때 상승을 얘기하시던 분들은 원칙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올라갈지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든 뭐 반대 매매의 양이든 이런 기술적인 지표든 최소한 제가 기억하던 그때 당시에 대세 상승을 말하던 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어떤 장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거죠. 근데 여기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원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저 이때 원칙만으로 이때 똑같이 대입시키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럴 때 투자를 해버리면 뭐 새벽 4시쯤 잠 깨죠. 그쵸? MTS 켜서 마이너스 20% 빠지는 거 봐요. 세벨 에버리지. 그럼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3시부터 뜬 눈으로 그냥 누워있다가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있다가 잠도 못 자고 회사 출근해서 투자는 끝났고 할 건 없고 그쵸? 마음의 위안은 얻고 싶어서 자기랑 비슷하게 물리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의 위안 얻고
지금 이렇게 6개월째 투자해 오셨잖아요. 그쵸? 다 해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걸로는 수업료를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최소한 제가 이런 추세라도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역시 지금 하방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또 여기 맞고서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이때 또 전재산 투입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하던 식의 투자 원칙을 지금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FNG 볼게요. 똑같죠, 그쵸? 자, 3월부터 해서 빵주, 미국의 미래 투자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오셨고, 뭐 이럴 때 무너지는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다시 회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때요? 이때는 이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움직였지만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 맞고 못 갔잖아요. 그쵸? 그럼 최소한 이때라도 우리는 의문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쵸? 위험하다. 현금을 확보하자. 50%라도. 뭐 절반은 물려 있더라도 그쵸? 뭐 이런 식의 대응 원칙이라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왜냐면 얼마를 빠졌는지를 보면 아세요. 자, 고점 대비 지금 FNG는 85%, 6%가 빠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86%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때는 어떤 식의 대응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하던 식의 줍줍, 사라, 빵의 미래, 뭐 엔비디아는 복점주다, 뭐 이런 얘기. 만약 지금도 세배 레버리지에 넣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면 그건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 원칙만 부르짖던 분들은 지금 이상한 얘기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마이너스 86%가 됐는데도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뭐 기회는 위험 속에 있다. 뭐 워렌 버핏은 뭐 이럴 때 투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마이너스 86%가 빠지는데 그게 무슨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원칙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런 식의 반등, 뭐 이틀 동안 이런 뭐 진짜 마이너스 86%에서 81%가 되는 반등이 나오면 미국 시장은 이제 다시 우상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최소한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이번 반등도 이 하락 추세선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정도는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3달러 선에서는 한번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현을 하든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면 수익 실현을 해서 만약 맞고 떨어진 뒤에 저점이 붕괴되는지 아니면 딛고 올라가는지를 보시고 다시 비중을 늘리시는 걸 고민하시라. 정도의 인사이트는 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런 하락 추세에서의 재산 지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속상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지금 작은 제가 말하는 단기 추세 뚫고 나오는 반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독자가 막 300명씩 늡니다. 왜냐 오른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걸 찍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독자 느는 거 별로 기분 좋지도 않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 정말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라도 길게 가실 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때 만들어진 이상한 원칙들 상승장에서 뭐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이 하락장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수업료를 잘못 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때는 경고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상승을 얘기할 때는 원칙이 있는 본인이 여기서 반등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해 감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신 거면 아직 원칙이 없으신 거예요. 내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외부 요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 내 투자 방식의 흐름을 외부 요인에 기대고 계시다면 아직 시장에 대응하는 원칙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서 여기서 뭐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마이너스 86%가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아직도 듣고 계시고 있다면 혹은 하고 계시고 있다면 본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이 대응을 할 것이고 아마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운 다음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저항은 명확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뭐 TQQQ의 거래량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른 게 아니에요.
TQQQ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QQQ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시장 대응에 대한 원칙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시장을 공부하듯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주말 마지막 날 좀 좋은 하루, 좀 편히 쉬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